강추위 속에 여성을 쓰러뜨린 건 허주연 변호사님, 요즘 정말 날씨가 춥거든요. 그런데 강추위 속에 여성분이 쓰러져 계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같이 추운 날,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 햇빛도 없으니까 더 추워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한 여성이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일단 가장 급한 건 여성을 구조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 여성을 발견을 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 담벼락 쪽에 머리를 대고 쓰러져 있는 여성 모습 보이시나요? 이 길을 지나던 행인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는 휴대전화 불빛을 저렇게 비춰보는데요. 상태를 확인한 뒤 깜짝 놀라서 곧장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저 멀리서 구급차 불빛이 보이니까 황급히 손을 흔들며 달려나가서 행인이 길을 안내를 하는데요. 당시 너무 추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었고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쓰러져 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아찔하고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영상을 보면 그래도 지나가는 행인이 다행히 좀 구조를 해준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저 추위 속에 누워 계셨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 영상 봤을 때 저 골목길에 행인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자칫 그 타이밍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을 수도 있었을 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저 쓰러진 여성의 경우에는 쓰러진 지 약 1분 정도 만에 다른 분이 지나가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저렇게 휴대폰으로 비춰보고 이러면서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 쓰러진 여성분은 그럼 왜 저렇게 추운 날씨에 쓰러져 계셨던 건지, 저분이 쓰러질 당시의 상황도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성이 쓰러지기 몇 분 전의 상황입니다. 저 멀리 오토바이 한 대가 불빛을 비추면서 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여성이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은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담벼락 쪽으로 이제 살짝 물러나서 가고 있었는데 네.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해서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쓰러지고 말았던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잠시 멈춰 서 바라보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서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한데요. 만약에 저한테 저런 일이 닥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면, 특히 자기가 오토바이로 치여서 쓰러졌다면 구하는 게 당연히 먼저일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오토바이 기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달 2일 부산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앞서가던 70대 여성을 충격했는데 이 여성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열창이 생기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이 쓰러진 걸 보고도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장 운전자를 잡아야 할 텐데 경찰이 일단 CCTV 장면을 확보했지만 화질과 불빛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죠.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항상 이제 번호판이 후면에 달려 있고 또 이제 승용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이 좀 불가했어요. 이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족발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CCTV를 확보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배달 음식을 지금 픽업한 상태고 음식을 빨리 배달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이제 이 건으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배달 일을 또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도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1분이 아니라 단문 몇 분이라도 더 방치가 됐더라면은 피해자가 좀 위험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네, 이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 용의자를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한 얘기가 더 황당합니다. 이 배달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정말 황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배달이 우선이라고 하면 사람 목숨보다 배달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배달 못해서 뭐 벌금을 맞든 아니면 뭐 비판을 받든 아니면 무슨 징계를 받더라도 사람이 쓰러졌으면 그 사람부터 구해야죠. 지금 족발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골목길에서 행위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픽업한 족발을 빨리 배달해야 했고 사고 때문에 면허 등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달아났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배달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봤는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후에 5분 만에 배달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보긴 했다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근데 여러 오토바이가 지나는 건 포착이 됐지만 저기가 골목이라 너무 어둡잖아요, 지금.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는 많이 다녔는데 정말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건지 다른 오토바이인지 네. 지금으로서는 식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와봤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유인겸 평론가님, 지금 저 쓰러진 분이 70대 여성분이시란 네, 말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지체됐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피해자를 구한 건 인근에 사는 20대 여성분이었는데 네.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이제 교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일단 가장 급한 건 여성을 구조하는 일을 했는데 피해자는 다행히 이마만 좀 찢어졌을 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생명이 너무 다행이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피해자 구한 저 여성 선생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고요. 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본인이 이 사람을 치고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저 상식을 상실한 오토바이 운전사,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저희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